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죠. 인간, 침팬지, 고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 이렇게 수많은 생물들은 모두 지구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물군에 속하는 나무는 지구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개체 중 하나인데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지구 대기 및 지표면 온도 조절에 기여하고 광합성을 통해 여러 생물에게 필수적인 산소를 만들어내는 등 지구적 차원에서 여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각 종류마다 배출해낸 산소 양 또한 다르며 생김새, 성장성 등 여러 방면에서 각기 다른 특질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나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무한히 자라는 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왜 나무는 특정 높이까지밖에 자라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무가 무한히 자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무가 자발적으로 무한히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무의 수액 때문인데요. 이를 보다 파헤치기 전에 우선 나무의 성장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이는 나무 잎에서 발생하는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나무의 수분,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포도당과 산소를 합성하는 화학적 작용입니다. 이러한 광합성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포도당은 나무의 최간부 수액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 수액은 점차 중력에 이끌려 줄기를 타고 뿌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포도당 성분 덕분에 수액은 꿀처럼 걸쭉한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수액은 당과 수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곤충들이 나무 줄기에 붙어서 수액을 빨아먹는 장면을 간혹가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달달한 수액은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 곤충들에게 섭취되기도 하고 나무 전반에 그 영양분을 배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수액이 뿌리에 도달했을 즈음에는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고 물과 같은 농도로 묽은 상태로 나무 밑동에 고이게 되는데요. 이때 나무 밑동에서 최간부와 나란히 맞닿아 있는 목질부와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질부의 내부에는 소량의 수분과 함께 대부분 뿌리를 통해 흡수된 칼슘, 칼륨, 철과 같은 영양소와 이온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최간부는 포도당 외의 다른 잎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대부분 수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최간부는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목질부는 농도가 높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삼투압이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릴 적 학교에서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삼투압 현상은 흔히 서로 다른 농도를 가진 두 용액 사이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최간부 수액과 목질부 안에 존재하는 입자 양의 차이 때문에 목질부로 최간부의 수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목질부 안에도 최간부와 같이 수액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를 물관부 수액이라고 일컫습니다. 나무가 더 높게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인 꼭대기 부분에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물관부 수액이 바로 뿌리로부터 꼭대기로 여러 영양분들을 공급하는 배달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최간부 수액과는 다르게 물관부 수액은 중력이라는 장애물에 막혀 영양분을 위로 밀어 올리는 게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무는 이 중력의 힘을 이겨내고 꼭대기로 영양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전에 언급했던 삼투압이라는 현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삼투압이 발생할 때 근압이라 불리는 압력이 발생하는데요. 근압이란 물이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 꼭대기로 여러 성분들을 밀어 올리는 힘을 일컫습니다. 또한 이 힘과 더불어 목질부가 최간부로부터 넘겨받은 수분에는 물 분자 간의 인력과 함께 접착력이 작용하는데 이는 나무가 중력을 이겨내고 여러 성분들을 밀어 올리는데 더욱 힘을 보태는 요소들입니다. 이 현상은 물의 모세관 현상으로 가느다란 관을 물에 넣었을 때 물과 관 사이의 부착력과 물 분자 사이의 움직력이 작용하면서 물이 관 위로 살짝 이동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의 기초 성질을 이용하여 물관부에서 음압이라는 압력을 생성하고 그 압력이 나무 뿌리에서 흡수된 수분, 수액을 나무 꼭대기까지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위 환경의 영향력도 일부 가미되어 나무는 중력을 이겨내고 물관부 수액을 통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꼭대기로 올려서 그 높이를 더 키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한 나무의 성장 과정에도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생명체마다 매 순간 적정량의 체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생물학적 작용이 체내에서 발생합니다. 나무가 광합성을 할 때마다 잎에서는 기공을 열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 결과물인 산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기공이 열려 있을 때 동시에 그 공간을 통해 나무의 체내 수분이 증발하며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나무는 수분이 부족할 때마다 광합성과 같이 수분을 소모하는 작용을 중지하고 기존 형태 유지에 힘을 쓰는데 주의를 돌리게 됩니다. 광합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앞서 설명했던 나무의 성장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광합성을 통해 얻은 포도당은 최간부 수액을 통해 뿌리로 이동하며 점차 물과 같은 농도로 묽어지며 수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수분은 차후 삼투압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전제 조건인데요. 만약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체관부와 복질부의 농도차가 미비하게 되며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뿌리에서 꼭대기로 영양분을 올리는 힘, 근압과 모세관 현상이 일부 결핍되며 나무의 발달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수력 제한 가설은 현재까지 나무의 성장을 설명하는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과 관측된 각기 다른 나무의 성장률, 그리고 양분과 광합성과 관련된 기준 지식들을 활용하여 연구원들은 특정 과의 나무 성장 한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이 자료에서는 각종의 나무마다 성장할 수 있는 최대의 높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극과 나무 최대 성장 높이에 비해 15m 낮다는 것을 확인한 과학자들은 나무 성장 중지 요인이 다양함을 인지하고 다른 여러 가설들을 탐구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무에게 수분을 무한히 공급하게 된다면 다른 제한 요건이 배제된 환경에서 나무가 자발적으로 무한히 높게 자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